안녕하세요. 반월 시와 화성 공장 창고 토지를 전문으로 중개하는 공장원입니다. 오늘은 공장 부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하나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계획관리 지역이면 모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또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바로 옆 땅에는 공장이 있는데 왜 이 땅은 공장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떼보면 둘 다 똑같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공장 신축과 공장 등록을 검토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사실상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화성에서 공장 부지를 보실 때 단순히 계획관리 지역이라는 글자 하나만 보고 토지를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화성시 성장관리계획과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중심으로 실제 공장 부지를 검토할 때 어떤 순서로 보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이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이면 무조건 공장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예전에는 실제 현장에서 계획관리 지역을 보면 공장이나 제조업소 입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라는 것만 확인하고 공장 부지라고 판단을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희가 공장 부지를 검토할 때 최소 5단계를 봅니다. 첫 번째가 용도 지역입니다. 계획관리인지 확인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관리계획입니다. 해당 필지가 산업관리구역인지 일반관리구역인지 중점관리구역인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서 계획관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생산관리 지역이나 기타 지역에서도 공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계획관리 지역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반시설, 쉽게 말해서 도로입니다. 현황 도로가 몇 미터인지, 접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로계획서는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개발 행위입니다. 경사도, 표고, 절토, 성토, 배수 등을 실제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공장 등록입니다.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지, 환경 규제에는 걸리지 않는지, 공장 건축 면적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공장 부지는 계획관리 지역이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번 하나하나를 놓고 행위 제한과 인허가 조건을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제도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2024년 이후부터는 계획관리 지역에서 공장 입지를 검토하는 출발점 자체가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을 보면 계획관리 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장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이라는 조건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공장 한번 검토해 보시죠.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먼저 이 땅의 성장관리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관리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장관리 계획 안에서 해당 토지가 어떤 유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공장을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조건인 것이지 그 자체가 공장 허가나 공장 등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옆 땅은 공장이 되는데 내 땅은 안 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화성에서는 뭘 봐야 하느냐? 성장관리 계획을 먼저 봐야 합니다. 화성시는 성장관리 계획 안에서도 다시 구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산업관리구역, 일반관리구역, 중점관리구역이 있습니다. 산업관리구역은 산업시설의 입지 여건이 양호하고 산업집점화나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반면 일반관리구역은 산업관리구역이 아닌 일반 계획관리 지역의 계획관리 성격의 구역이고 중점관리구역은 정원시설이나 자연경관 거점, 역사 문화시설 등 주변 환경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장 부지를 찾는 분들이 저한테 대표님 이 땅 계획관리 지역인데요 라고 하시면 저는 거기서 판단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관리 계획 도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필지가
산업관리구역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같은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더라도 성장관리계획에서 어떤 유형으로 관리되고 있느냐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 입지 검토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공장 부지를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봅니다. 5개의 문을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첫 번째 문, 토지 이용 계획, 용도 지역과 지목, 농지인지 산지인지 다른 규제는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 산업관리인지 일반관리인지 중점관리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반시설,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꼭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개발 행위, 경사도와 표고, 배수, 절토, 성토가 가능한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공장 등록입니다. 업종, 환경, 공장 건축 면적, 공장 설립 승인 대상인지 등을 같이 검토를 합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한 단계라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단계까지는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계약하기 전에 이걸 꼭 봐야 됩니다. 땅을 먼저 계약하고 나서 공장이 되는지 알아보는 게 아니라 공장이 될 가능성을 먼저 검토를 하시고 나서 토지를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도로 폭입니다. 그리고 공장 부지를 볼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만 봅니다. 땅 모양 좋고 평평하고 가격 조건 좋으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저는 땅보다 진입 도로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은 일반적인 주택을 짓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화성시 성장관리계획 운영 지침 기준으로 공장, 제조업소, 일부 창고 등의 진입도로 기준을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부지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은 개별 검토, 부지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은 6m 이상, 10,000제곱미터 이상은 8m 이상의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기준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실무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장에 갔더니 도로가 4m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는 안 됩니다 하고 끝내는 것도 정확한 검토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도로는 현재 4m인데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측에서 후퇴해서 계획상 6m 확보가 가능한 구조인지 8m 확보가 가능한 구조인지 도로 계획선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얼핏 6m 정도로 넓어 보인다고 해서 그것만 믿어서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도로 폭을 치수를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공장 설립 조건이 가능한 것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토목 설계가 들어가면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지를 같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게 될 경우에는 도로를 꼭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도로가 통과됐다고 끝났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땅 자체를 봐야 됩니다. 저는 공장 부지를 볼 때 땅값보다 먼저 이 땅을 실제로 토목공사를 해서 공장을 안 칠 수 있나 이걸 봅니다. 첫 번째가 평균 경사도입니다. 현재 자료에서 정리한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반 개발행위 기준에서는 평균 경사도 15도 미만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건 지역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도 세부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료에 정리한 것처럼 남양읍과 장안면의 기준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화성시는 몇 미터까지 됩니다 라는 숫자로 몇 미터까지 몇 도까지 됩니다 라는 하나의 숫자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해당 읍명과 해당 필지 기준으로 조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절토와 성토입니다. 땅을 많이 깎아야 되는지, 옹벽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개면에 대해 안전조치가 가능한지, 배수는 어디로 처리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또한 대형 차량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 회전 반경과 대형차 진입 동선도 같이 확인을 해야 완벽한 공장 부지를 조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허가가 가능하다고 해서 꼭 좋은 공장 부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허가는 가능한데 토목비가 몇 억씩, 몇십억씩 추가가 된다 그러면 사업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부지는 법적으로 되느냐 이런 것보다도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같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전부 통과했어도 그 다음 이제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장이라고 다 같은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 상담을 받을 때 제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님 어떤 제품 만드시나요? 그 다음 질문은 생산 공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떤 기계를 사용해서 제품을 제작을 하시나요? 이거를 항상 물어봅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 같은 건물이라도 같은 토지라도 어떤 업종과 공정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공장 등록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악취 같은 환경 인허가 대상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폐수나 화학물질, 염색, 폐기물 관련 업종 공정 또한 별도로 제한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훨씬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특히 화학 제품이나 폐수 처리를 해야 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들어가실 수 있는 입지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토지를 알아보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공장 건축 면적도 중요합니다. 500제곱미터, 약 150평이라는 기준에서 공장 설립 승인과 등록 절차가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적도 처음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 500제곱미터 미만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활용해 공장 등록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용도만 보고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관련 제한이나 위반 건축물 여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장을 찾는 분이 한 200평짜리 공장을 찾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면적만 받아서 정확히 찾아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업종과 공정까지 제대로 알아야 완벽한 공장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혼동하시는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건축이 가능하다와 공장 등록이 가능하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공장 등록은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부지가 적합해야 하고 개발 행위와 건축 허가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대상에 따라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아야 하고 환경 인허가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건물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다음에 공장 등록으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공장 등록 단계에서도 그냥 여기서 제조업 할 겁니다.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 제품과 업종, 주 원자재, 제조 시설과 부대 시설 면적, 생산 공정도, 생산 시설 명세, 배출 시설, 용수, 전력, 연료, 사용 계획, 공장 배치도 같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어가 좀 많지만 제가 자료를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공장 등록은 마지막 결과입니다. 앞에 있는 토지, 도로, 토목, 건축, 업종, 환경 조건이 제대로 연결이 되어야 마지막 공장 등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개의 토지가 있습니다. 둘 다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A 토지는 성장관리계획상 산업관리구역이고 6m 이상 진입도로 확보가 가능하고 경사와 표고도 조례 기준 안에 들어오고 들어오려는 업종도 환경적인 부담이 낮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공장 설립 승인이나 건축 허가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B 토지는 어떨까요? 계획관리 지역이지만 성장관리계획상 일반관리, 중점관리구역이고 현황도로는 4m인데 확장도 어렵고 절토를 많이 해야 해서 옹벽과 배수 문제를 갖고 있고 들어오려는 업종까지 배출시설 신고 대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공장 등록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부 조건을 제가 여러 가지를 드렸지만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공장 등록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 자체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고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공장 등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옆 땅에는 공장이 있는데 왜 제 땅에는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땅은 옆에 붙어 있어도 인허가 조건이나 토지 이용 계획상 산업관리나 일반관리 분류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보시고 토지가 같은 지역 내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용도의 토지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장원에서는 공장 부지를 상담 드릴 때 이런 항목들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성장 관리 계획의 유형, 도로 폭과 접도, 그 다음에 도로 계획선, 지목과 농지인지 산지인지 여부, 평균 경사도와 표고,
절토, 성토, 옹벽, 배수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건축물의 용도가 어떻게 될지를 먼저 여쭤봅니다. 그리고 그 제조하시는 업종에 따라서 업종과 환경 배출 시설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장 건축 면적과 공장 설립 승인 대상 여부를 확인을 해야 공장 부지를 어느 정도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장 부지를 보고 바로 됩니다 혹은 안 됩니다 라고 단정하는 것보다는 우선 이 항목들을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훨씬 정확한 상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토지 매매 금액은 단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계약을 해버리면 나중엔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내용은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장 설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성에선 먼저 성장관리 계획에서 해당 필지가 어떤 유형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도로를 봐야 됩니다. 6m 도로폭인지 8m 도로폭인지 등의 진입도로 기준과 도로 계획선을 함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땅 자체를 봐야 합니다. 경사도, 표고, 절토, 성토, 옹벽, 배수 등 토목공사 리스크, 비용 등을 꼭 함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실제로 들어올 공장의 업종과 생산 공정을 확인을 해서 환경 배출 시설 여부와 공장 등록 가능성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 부지는 단순히 평당 가격만 비교해서 사는 부동산이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공장을 실제로 지어서 내가 하려는 업종으로 공장 등록까지 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확인을 하시고 꼭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공장원에서는 단순히 공장 매물만 보여드리는 중개를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공장을 찾으시는 분에게 그 공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 공장 부지를 찾으시는 분에게는 실제 공장 설립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지인지를 함께 검토해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화성 지역에서는 공장 부지를 매입하시려고 하시거나 가지고 계신 토지에 공장 신축이 가능하신지 궁금하시면 지범과 함께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장을 아는 사람이 중개합니다. 공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